나와 그것은 그저 낯선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플 경우에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나는 돈을 창 밖으로 던질 만큼 미치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민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15년 동안 돌보아온 시어머니, 응한 부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은 고통과 질식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즉시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민은 무거운 절망의 짐을 지고 홀로 남게 되었다.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온 사위에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토록 가혹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시작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년 전, 민과 레가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떠나고 싶어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민은 진심과 결단력으로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우리가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모든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박을 극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혼했어. 민과 레는 아직도 사랑에 변함없다. 그들의 결혼식 날,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 없이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이혼해야 할 텐데, 하지만 민은 그것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는 항상 르의 편에 서서 그녀를 험담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온전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민과 레가 함께 보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작은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민 씨는 항상 모범적인 남편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르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함께 돌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의 단순한 행복은 많은 사람들을 은밀히 존경하게 만든다. 그러나 운명은 그 행복을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 씨가 집으로 가던 중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부인이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레는 영원히 사라졌고 민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눈이 충혈된 채로 아내의 차가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순간 그는 엄마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엄마를 돌봐줄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민에게 다시 결혼해서 새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인 응한 부인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르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다. 응한 부인의 집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민 씨는 할머니를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집을 청소하고 응한 부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듯이 잠을 잡니다. 이웃들은 민 씨가 조용히 물통을 나르거나 새는 지붕을 고치거나 응한 부인이 매일 깨끗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친척과 친구들의 모든 중매나 재혼에 대한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복은 어머니 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웃들은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이 마을에는 민 씨만큼 좋은 사위를 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뇌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은 긴밤에 혼자 지내는 동안 꿈에서 종종 내를 꿈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추억이 그에게 계속 살아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민 씨가 지난 15년간 침묵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도와 희생에 관한 것 같았지만 갑자기 병이 닥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 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가 지난 15년 동안 익숙하게 여겼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고 몸에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마당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응한 부인은 당황해서 달려나갔고 그녀의 큰 목소리는 작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민이 기절했어요. 민 씨는 중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그를 진찰한 후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병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최소 10억 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 엄청난 숫자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 씨는 병원 침대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눈을 감고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친부모는 가난한 시골의 노령 농부였는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어떻게 10억 동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이라. 민 씨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그의 부모님은 돈을 빌리려고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인, 은행, 지원금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는 모두가 공경에 처해 있어서 늙고 허약한 가족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찢어진 모자를 움켜쥐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진 건 찢어진 집과 작은 땅뿐인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한 부인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주변 이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그가 공경에 처했으니 그녀는 무엇을 할까? 그러나 응한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늙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팔 것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솟아올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조용히 숙일 뿐이었다. 민 씨는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치료에 드는 엄청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늙고 약하셨고 응한 부인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미는 그녀의 가냘픈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다. 엄마, 아빠, 더 이상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엄마 레와 잘 지냈어요. 어쩌면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됐어요. 민 씨의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부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방구석에는 응한 부인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응한 부인은 병실 구석에 앉아 걱정 어린 눈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민이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 동안 병과 싸워서 몸이 쇠약해졌다. 그녀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 나는 그를 전혀 도울 수 없어. 그의 부모님은 늙고 가난해. 누가 이 엄청난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오해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병실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마치 그녀가 머릿속에서 대본을 준비한 듯했다. 민 씨의 친부모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걱정한 탓에 눈이 충혈되어 계셨습니다. 응한 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민의 어머니는 즉시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한 푼도 빌릴 수 없었어요. 이제 할머니만 남았어요. 그걸 도울 수 있나요? 방 안에 있던 이웃들도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녀는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야. 그렇지? 나는 그녀를 위해 내 인생을 전부 희생했어. 모두가 조용히 응한 부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방 안의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거기에 서서 그녀의 눈은 약간 흔들렸지만 즉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고 가난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걱정한다. 그 발언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와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야. 그가 아프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치료비를 내라고 해. 나는 창밖으로 돈을 던질 만큼 미치지 않았어. 응한 부인의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민 씨의 어머니는 일어서며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민이 당신을 15년 동안 돌봐왔어요. 그는 당신을 친어머니처럼 대하지만 당신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나 배은망덕하군요. 민이 당신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그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방 안에는 난 부인을 향한 모든 비난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민은 침대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말을 잃었고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는 듯한 통증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두 부인의 낯선 사람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치유할 수 없는 상처처럼 반복되었다. 그는 응한 부인의 등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듯했다. 내가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 넌 나를 진정한 친척으로 여기지 않았던 게 밝혀졌어. 그의 부모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내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너를 돌볼 거야. 민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요. 저 때문에 더 고생하게 하지 마세요.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제가 평생을 희생해서 결국 부모님 눈에는 낯선 사람일 뿐인 사람을 돌보았다는 게 미안해요. 방 전체가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웃 중 누구도 감히 그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 씨에 대한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응한 부인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다. 잔인한 시어머니. 응한 여사는 병원을 떠난 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의 다리는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옆에 있는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주름진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민 씨를 깊이 상처 입히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은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결정을 안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응한 부인은 정말 그렇게 잔인한가요?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잔인한 말 뒤에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민이 시어머니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야 밝혀진다. 그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응한 부인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은 여전히 흥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와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야. 그녀가 아프면 집에 가서 그녀의 부모님께 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해. 나는 창밖으로 돈을 던질 만큼 미쳤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 민은 한때 자신의 친어머니로 여겼던 사람, 15년 동안 돌보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은 질병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대한 깨진 신뢰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이 조용해지자 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예전에는 응한 부인을 돌보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었던 바보일 뿐입니다. 민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어진 목소리를 냈다. 민,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그녀의 말에 속아서 내가 한 좋은 일을 잊지 마.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믿어. 우연한 민은 대답하지 않고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입술은 살짝 떨렸다. 그의 내면은 고통과 희망,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의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난 뒤 응한 여사는 이웃들의 감시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 이라는 말이 곧 작은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군요. 민 씨가 15년 동안 그녀를 돌봐줬는데 이제 그가 중병에 걸리자 그녀는 즉시 그를 버렸어요. 그녀는 아마도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 땅을 팔고 떠날 계획이었어요. 다른 곳, 다른 노년. 응한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간단한 물건들, 즉 오래된 접힌 천 가방, 옷 몇 벌, 종이 몇 장을 챙겼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웃들은 그들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떠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떠나지 않으려고 계획한다. 떠나기 전 응한 여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오랫동안 자매처럼 여겨왔던 란 여사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란 씨로부터 경멸적인 시선을 받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문 앞에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는 평생 너를 돌봐줬지만 너는 그가 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에게 등을 돌렸어. 응한 부인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란, 내가 말하게 해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란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돈이 없다면 그냥 말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왜 그렇게 가혹한 말을 했니?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 그 말은 응한 부인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났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민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을 거야. 나는 그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그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아. 고통을 겪아. 나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응한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목이 메어 있었다. 란, 나는 이 망가진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집을 팔았어. 그녀가 나를 찾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살아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녀는 나를 원망해요. 알았어요.
응안 씨의 말은 란 씨를 감정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걸어가서 응안 부인이 일어서도록 도왔다. 너무 고생했어. 하지만 집을 팔고 나서 어디로 갈 거야?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 응안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부탁할 게 있어. 헝에게 가져다 줘. 잘 살라고 전해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응안 부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뭔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일주일 후, 란 씨는 응안 씨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민이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고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헝, 이게 응안의 엄마가 너한테 가져다 주라고 한 돈이야. 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돈? 왜 그녀가 나에게 돈을 보냈을까? 그녀는 내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했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약간 숨이 막힌 것 같다. 민, 당신은 오해했어요. 응안 부인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집과 모든 것을 팔았어요. 그녀는 당신이 그녀 때문에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민은 깜짝 놀랐고 그의 눈은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집을 팔았는데 왜 그렇게 잔인한 말을 했을까? 란 여사는 응안 여사와의 대화를 회고했는데 응안 여사가 무릎을 꿇고 설명을 요청한 순간부터 최종 결정을 내린 순간까지를 회고했습니다. 응안 부인은 그가 자기를 미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때문에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여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늙었을 때 누가 돌봐줄까요? 그 말을 듣고 민 씨는 쓰러졌고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식했다. 나는 당신을 비난했고 당신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헝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 헝, 응안 부인은 그저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어난 일에 슬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렴. 민은 회복한 뒤 응안의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혼자 살게 두고 그런 힘든 일을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 씨는 란 여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몇 가지 단서를 찾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고 민이 수집한 정보도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모든 가난한 노동자 계층 지역을 찾아가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는 한 하숙집에서 다른 하숙집으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살고 있을 법한 작고 비좁은 방들을 살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는 여전히 0이었습니다. 긴 여행은 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가족의 저축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고 그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밤길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궁금해, 어머니 리, 어디 계세요? 당신을 비난한 건 잘못인데 왜 제가 당신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망이 커졌습니다. 민 씨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고 아마도 응한 부인이 그를 고의로 피하고 그가 다시 그녀를 찾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난 날의 모습을 생각했다. 늙고 허약해 보이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미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행을 계속하도록 그를 고무시켰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 씨는 노동구역 근처의 황무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피곤으로 인해 다리가 무너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흙과 하늘의 먼지 냄새를 실어갔습니다. 지친 민 씨는 갑자기 고개를 들자 길가에서 익숙한 인물이 몸을 굽혀 플라스틱 병을 주워 모으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민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멈춰서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다. 그녀는 낡고 퇴색된 셔츠를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낡은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마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움직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은 피로를 모두 잊은 듯 재빨리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엄마, 당신은 엄마예요? 그 여자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나이로 인해 흐릿해진 눈은 살짝 움직였지만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응한 부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즉시 밝아졌습니다. 민은 그녀의 해숙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주름져 있었고 손은 가늘고 굳어 있었으며 옷은 너무 낡고 퇴색되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극심한 빈곤과 비참함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민 씨는 눈물을 터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해요? 왜 내가 당신을 더 일찍 찾게 하지 않았어요? 응한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빨갛긴 했지만 여전히 차분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뼈만 남은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난 그저 내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떠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인의 약함과 피로를 느낀 순간 모든 오해와 원망은 사라지고 민 씨의 시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 남았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그 만남은 민 씨의 고통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침묵의 희생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만남 이후
민은 응한 부인을 잠시 부모님 집에 데려갔습니다. 흥의 부모님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해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모든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헝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응한 여사는 이제 헝과 그의 가족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 씨는 매일 그녀가 좋아하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데 마치 그녀가 견뎌온 몇 년간의 어려움을 보상하듯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헝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합니다. 그가 맡던 일자리는 그의 근면함과 헌신 그리고 그가 쌓은 축복으로 갑자기 더욱 유리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민 씨는 점차 돈을 조금씩 모았다. 그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 씨의 작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은 그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 즉 응한 부인의 조상 땅을 다시 사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민 씨가 집 문서를 응한 부인에게 돌려준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받는 그 마른 손은 떨렸다. 그녀는 헝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들아. 이 땅은 우리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야. 내가 되찾았으니 나는 매우 만족해. 마침내 민 씨는 응한 부인의 조언을 듣고 재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응한 부인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존경합니다. 온 가족이 평화로운 땅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한 부인을 잘 돌보았고 그녀가 식사하고 잠들 때까지 돌보았으며 그녀가 하루도 슬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 씨의 아내가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을 때 가족의 행복은 더욱 더 극에 달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아이의 미소가 그의 죽은 전처인 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민과 응한 부인은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어 가족을 지켜보고 축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신성한 내가 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닐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민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 부부와 응한 부인의 이야기는 연민, 희생, 사랑의 힘을 분명하게 증명해줍니다. 흥은 우리에게 효도와 헌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응한 여사는 사랑이 때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고귀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 속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고무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팔로우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세요.